하락장의 그 마무리 단계고 우상향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빨리 사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2.6배 내지는 2.8배 그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1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네요. 네네, 장기적으로 당연히. 자, 제가 벌써 이제 2022년 12월이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 네. 솔직히 저자님의 1년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부진했고요. 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하락장이었었는데, 네.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2월에도 또 하락장이 왔고, 또 6월에 대폭락장이 왔고, 또 9월하고 10월에도 대폭락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 때 3억 5,600만 원을 손절했어요. 3월에. 그래갖고 그때 돌이켜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손절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잔고를 축소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오늘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다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3월 한 달에 3억 5,600만 원을 손절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잔고를 축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부터 인플레 기타 아주 자이언트 스텝 그래갖고 하여간 올해는 마이너스만 나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의 하락을 중장기 투자하는 분보다는 좀 더 그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단기 투자도 그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고 지수가 고점 대비 30-40%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고 저희 같은 단기 투자자들도 올해 같은 장에서는 손해만 보지 않았어도 크게 선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네네. 우리나라는 작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36,800원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계속 지금 1년 10개월 동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제 과거 10년 동안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장이 길게, 또 거기다가 하락만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폭락까지 겪으면서 떨어진 장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무려 고점 대비 36%,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39%나 떨어졌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그렇게 떨어졌어도 45%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번에 조금씩 내려오면서, 무려 37%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난 하락이죠. 근데 이 하락이 코로나 사태 때는 그래도 한 달 만에 저점을 팍 찍고 다시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지리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많은 통화 깨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망을 해서 장을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래도 좀 반등해서 지금 한 2,500 조금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식, 지수 관점에서 좀 사도 되는 타이밍을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사야지 되겠죠. 많은 분들이 3,300에서 떨어질 때, 나는 2,400만 가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2,200이 깨지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못 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400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51,800원 하는 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또 못 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하락장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제 생각에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은 네. 지금 빨리 사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돈 버는 종목 이제 네. 또 저자님께서 좀 가져와 주셨다고. 예, 예. 저는 이제 주로 단기 투자 위주고 중장기 투자 위주가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선별해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갖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그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 중인 그런 종목들을 한 20개 갖고 왔는데 그걸 뭐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느라는 종목이죠. 이게 보면은 그 월간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에 6,610원 갔다가 최근에 10월 달에 1,225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토막이 났죠. 엄청 떨어졌는데 지난 8월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때 8월에도 한 1,0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상승하려 그러다가 9월, 10월에 또 대폭락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11월에 반등량을 딛고 올라왔는데 최근에도 이때 11월 15일 날 한 20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횡보기간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중장기가 아닌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2,250원이나 2,500원 이상으로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차트 모양을 봐도 이렇게 확연하게 도는 모습이 보이시죠? 혹시나 그러면 이런 종목 뭐 매도가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되게 그날에 이제 종가로 사고 파는 거는 그 매수가의 10% 정도 이익이 나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일단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갈 것 같다. 네. 그러면 또 사고 네. 더 가기가 힘들다. 이러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럽니다. 이 종목은 혹시 그럼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 어디서 확인했어요? 세력이 들어온 거는 여기죠. 2022년 8월 25일이죠. 네. 이때 1,0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나가질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세력이 나가려면 500만 주나 최소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을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거래량 없이 9월, 10월 달 폭락장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또 최근에 그 11월 15일에 21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요 발생했을 때 11월 15일에 종가가 1,510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약 10여일 동안 이때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세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느라는 종목이 고점 대비 거의 5분의 1 정도 토막 난 후에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라는 종목도, 이거 보면은, 뭐 한정 때는 12만 원까지 갔다가, 10,00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올해 1월 22일 날 2450원까지 갔다가 538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여기 9월, 10월 폭락장을 마무리하고 여기 돌면서 이 바닥에서 10월 19일 날 330만 주 거래량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11월 23일 수요일에 340만 주가 또 발생했고 또 11월 28일 월요일 날 450만 주가 발생하면서 이것도 굳이 3년월 동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세력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다시 그 11,000원이나 12,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서현이라는 종목도 보면 월봉을 보면 올해 3월 달에 26,200원까지 갔다가 네. 5,000원도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5분의 1 토막 난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났다가 이것도 하락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 달 반, 두 달을 횡보 기간을 거쳤거든요. 두 달 반을 거쳤다가 확대해서 보면 11월 15일 날 690만 주가 발생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거래량이 8,600%나 증가했죠. 전에는 뭐 기껏해야 3만 주, 4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다가 이날 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250원에 마무리했죠. 그리고 690만 주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10여일 동안 이때 상한가 밑으로 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 종목도 그 너무 고점 대비 그 5분의 1 토막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세력이 새로 진입을 해서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서연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동방. 동방도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13,458원까지 갔다가 2,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수모를 겪었죠. 무려 6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습니다. 토막이 나서 횡보를 하다가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거의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지난 11월 22일 날 3,200만 주, 무려 3,200만 주나 되는 큰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후 지금 한 7영업일째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할 때 음봉을 만들 때 거래량이 별로 상한가를 만들 때의 거래량보다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눌림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더 올리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다음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삼천리 자전거인데 이게 월봉을 보면 한때는 뭐 32,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뭐 15,000원을 넘었었는데 작년 5월 20일 날 17,300원 했다가 6,38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 와중에 최근에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10월 12일 날 320만 주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습니다. 눌렸다가 그 다시 반등을 하면서 10월 30일 어제죠. 10월 30일 날 210만 주가 들어왔고 오늘은 도치형으로 만들면서 플러스로 0.6% 플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토막난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입성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가격을 견인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삼천리 자전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MP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또한 이제 월봉을 보면 21년 작년 11월에 21,45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4,000원 가까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21,000원이 4,000원 가까이 됐으니까 거의 이것도 5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렇게 5분의 1 토막 났는데 최근에 11월 24일 날 1,100만 주, 무려 1,100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3,200%나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후 5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 이렇게 HTS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봉을 만들면서 종가를 관리하고 있다. 일종의 고가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세력이 아주 강하게 그 가격을 드라이브할 작정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아즈텍 WB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최근에는 7,560원까지 갔죠. 이 월봉을 보면 작년 9월에 역사적 신고가 7,560원을 기록한 후 최근에 그 1,600원 선까지 이렇게 밀렸죠. 거의 뭐 5분의 1 정도 토막이 났다가 여기 보시면 9월, 10월에 다른 주식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것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8일 날 263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전일 대비 무려 6,500%나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이상을 일종의 약간 눌리다가 다시 고가놀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되면 최소한 2,500원, 3,000원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비축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C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TPC라는 종목도 이제 옛날에 한때는 2014년에는 14,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7,000원이 넘었었죠. 7,200원까지 올해 6월 8월 날 갔다가 다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난 11월 7일이죠.
이때 66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전일 대비 무려 19,000%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이제 고가 놀이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눌려지고 있고, 이 눌림목 형성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 눌림이 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세력이 이탈을 하는 징조이니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얌전하게 거래량 없이 내려오는 거는 내려온 만큼 우리가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 상승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바닥이 3,000원 그리고 3,500원 이런 게 확실시 돼서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분할 매수로 우리가 하면은 분할 매수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원 매수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지교, 이 질환지교도 월봉을 보면 2018년에 16,487원까지 갔다가 4,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난 6월 달에 엄청 떨어졌죠. 6월에도 폭락장이 와갖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7, 8월에 살아나는 듯 했다가 9월, 10월에 또 다시 폭락장이 오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때 6월에 바닥을 훼손하지 않고 3,500원 이상 지키면서 다시 이 종목이 턴했죠. 턴했는데 여기 보면은 10월 17일 날 120만 주, 또 그 다음 날도 110만 주, 또 최근에 또 11월 15일에도 440만 주, 아니 135만 주가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3,750원 밑으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로 봐서 이 주식은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 5,500원, 6,000원 이상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째. 네, 그 다음에 PC 디렉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PC 디렉트는 뭐 작년 12월에 38,300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6,6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6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죠.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한 달 반 정도 홍보를 하다가 지난 11월 2일 날 46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 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늘리다가 또다시 11월 15일 날 그 거래량이 710만 주 발생하면서 전일 대비 2200%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6%나 상승했습니다. 그런 상승 후에 다시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일종의 그 눌림목, 살짝 눌리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그리고 이 눌릴 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세력이 아직 못 나갔고 세력이 이 종목은 최소한 13,000원 이상 15,000원, 6,000원을 향해서 다시 올릴 그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종목 봤고요. 네. 이제 딱 10종목 더 남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하임 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2021년 7월에 8,680원까지 올랐다가 2,500원 3분의 1 토막 났죠. 2,000원이 붕괴됐다가 다시 최근에 흠보선을 디디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는 100만 주, 그리고 또다시 11월 15일에 또 100만 주, 그리고 11월 25일 날 18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특이할 점이 9월 13일 날 그 거래량이 300만 주 발생하면서 300만 주 발생하면서 21% 올라갔는데 그 후 이렇게 가격이 내려올 때 9월 10월에 폭락장 때 거래량이 거의 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응축됐고, 이때 들어온 지난 8월에 들어온 세력, 8, 9월에 들어온 세력들이 털고 나가려면 최소한 4,000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G입니다. KGB가 아니고 KBG. 네, 이것도 월봉을 보면 상장 초기에 2019년 8월에 15,45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9월 30일 날
상한가까지 만들었습니다. 무려 거래량이 340만 주 발생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2만 9천 프로나 증가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14%나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눌려서 이렇게 10월 달 폭락장과 아울러 눌렸지만 다시 시장이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1월 2일 날 580만 주 들어오고 또 11월 8일 날 300만 주 들어오면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이 만약에 본인의 이때 새로 진입한 물량을 털려면 최소한 7,000원, 많게는 9,000원, 만원까지 끌어올려야 자기 이때 진입할 때 그 확보한 물량을 이렇게 털 수가 있다. 세력은 본인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최소한 50% 내지 100% 이상 올려야 물량을 털 수가 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팔면서 그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가격과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초단타나 단타, 그리고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어서는 달려들지가 않죠. 그러려니까 다시 한번 가격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야 본인들 물량을 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도 보면은 월봉을 보면 한때는 뭐 2009년에는 21,500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2020년 11월에 3,990원까지 갔다가 거의 1,01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정도 토막이 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11월 7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530만 주나 발생을 했고 전일 대비 11,000%나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거래량이 무려 1,980만 주가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때 눌렸지만은 이 상한가 때의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1,500원 이상으로 그 종가를 마무리하는 거로 봐서 이 또한 세력이 아주 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오면 이 종목도 2,000원 내지 2,500원을 향해서 발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벽산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벽산이라는 종목이 뭐 2015년에는 13,45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 4월에는 5,400원 다시 반등을 했다가 1,75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약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난 10월 14일 날 거래량이 무려 1,190만 주가 발생했어요. 네. 전일 대비 뭐 3,300%나 늘었고 그 후에 약간 눌리다가 다시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 거래량이 폭발할 때 가격인 2,020원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2,26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력이 자기 물량을 털려면은 최소한 그 2,500원 이상 3,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끌어올려야 이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뭐 거래량이 이때 10월 14일 날 무려 1,190만 주나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고점 대비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건데 이것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신공영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을 보면 2007년에 35,000원까지 갔다가 그 후 계속 그 7,5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적 월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봉을 보면 작년 5월에 그 29,650원까지 갔다가 8,56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났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600일 최대 거래량 12월 1일 날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이 장대 양봉이 생겼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197만 주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890%나 늘었죠. 그래서 이런 횡보 기간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은어 비슷하게 쓰는 게 횡폭이다. 횡보 구간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단기 투자의 경우는 그런 확률과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횡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공영도 마찬가지죠. 이화공영도 한때는 2007년도에는
25,000원까지 갔다가 뭐 2,500원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월 24일 날 5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3분의 1 정도 토막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310만 주 발생하면서 2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돌파했죠. 그래서 좀 전에 한진공연과 마찬가지로 횡폭이 발생했다. 횡폭.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한 거는 그리고 큰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이 저점에서 이렇게 빨간색 양봉의 돛지를 만든 거는 세력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음봉으로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음봉으로 안 되고 양봉으로 하면서 이렇게 돛지를 만든 거는 세력이 종가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다시 상승을 하면 6,000원 이상을 향해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희건설이죠. 서희건설도 한때는 뭐 2,980원까지 갔다가 750원도 깨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7월 2일 날 2,37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100원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가면서 12월 1일 날 무려 1,06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400%나 거래량이 늘었죠. 이 또한 이제 2달의 횡보 기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한 횡폭의 구간이 형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파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제 눌려도 분할 매수로 하면은 분할 매수 부분까지 다 이익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덱스터. 덱스터라는 종목에 보면은 11월에 53,000원까지 갔었죠. 이런 종목이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무려. 그러다가 이제 약 2달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11월 24일 날 그 거래량이 570만 주나 발생하면서 그 21% 상승했습니다. 전략 후강의 형태로 상승을 하고 그 후 오후 영업일 동안 일종의 고가놀이를 하면서 계속 종가를 세력이 관리하고 있어서 이 또한 세력이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윙이푸드죠. 윙이푸드도 보면은 2019년에 3,350원 하던 게 1,000원 밑으로도 빠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올해 4월 25일 날 2,280원까지 갔다가 9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0월 20일 날 1,300만 주나 무려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늘렸다가 또다시 10월 15일 날 240만 주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세력이 철저하게 다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1,300원, 1,4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 한국토지신탁도 2015년에는 4,480원까지 갔다가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3,080원까지 올라갔다가 1,310원까지 최근에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때부터 오늘 그 33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것도 일종의 횡보 기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종목 또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하면은 1,600원을 넘어서 1,800원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개 정도의 종목을 그 세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 특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갖고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의 그 이점을 이용하려고 세력이 들어온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님 지금 20개 정도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도 뭐 탑 3 좀 꼽아주신다면 혹시라도 그를 골라본다면 20개 종목 다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라보면 이 서현이라는 종목 그걸 보면 26,000원 고점 찍고 5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가 최근에 세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M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1,450원까지 갔다가 4,000원 근방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세력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 덱스터라는 종목도 53,000원까지 갔다가 10,000원이 붕괴됐었죠. 네. 5분의 1 정도 토막이 났고, 그 후에 세력이 들어온 후에 이렇게 눌림도 형성하지 않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세 종목은 굉장히 전망이 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지금 저자님 말씀해 주신 20개 종목 전부 다가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도 좀 물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높게 들어간 세력 얘기고, 네. 지금 들어온 세력들은 이제 새로운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대개 보면 뭐 3분의 1, 5분의 1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격대에서 네. 이제 세력이 새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네.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들어온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좀 가장 강한 섹터랑 약한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단기 투자에서는 섹터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 개 종목에서 이제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차트를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이상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섹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대신 이제 단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지수 하락 시에 거래량 없이 막 떨어진, 아까 봤듯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반등을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거로 아주 강한 섹터죠. 그게 강한 섹터고, 약한 섹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지지를 붕괴시키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약한 종목이다. 지금 진입하면은 물릴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6,980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9월, 10월에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없이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가 도를 때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도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보신 이런 소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올 때는 거의 거래량이 뭐 9만 주, 10만 주, 7만 주 이렇게 없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 때는 무려 69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종목이 갈 때는 훨씬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고점을 찍고 약한 섹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지가 자꾸 붕괴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꾸 붕괴되면서 내려와요. 최근에 다시 5만 원이 깨지면서 또 붕괴됐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굉장히 약한 섹터다. 또 뭐 다른 거를 들어보면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급등할 때는 이렇게 급등했지만 바닥 대비 무려 4배 올랐어요.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가 2,000원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1,800원이 붕괴되고 점점 지지가 붕괴되면서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은 약한 섹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니 소부장이니 화학주니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각 개별 차트별로 그 특성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의 투자에서 좀 동향은 어떤 편인가요? 기관과 이제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왔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 실력이 개인 투자자들이랑 뭐 그렇게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팔고 하루 사고 뭐 이런 형태로 봐서 특히 외국 기관들은 자기네 스스로 삼치기라고 부른다 그러거든요. 삼치기라는 뭐냐? 3%만 남으면 무조건 판다. 그래서 스스로 삼치기라고 그런다는데, 중장기 경우는 몰라도 단기 투자 그리고 초단타나 단타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동향을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그들 또한 하루 앞을 못 내다본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UBS라는 세계적인 은행이 앞으로 S&P 지수가 뭐 16%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의 S&P가 4% 오르고 나스닥이 7%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엄청 오르고요. 그런 거로 봐서 그 외국인이라고 실력이 뛰어난 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왜 실전 투자에서는 좀 계속 읽기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자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 종목을 선정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정보 매매에 의존해요. 정보 매매에 의존해 갖고 너만 알고 있어.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속말로 너만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내 귀에 들리면은 이제 다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셀리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을 보면 한 2만 원대 하던 게 2만 원, 3만 원대 하던 게 15만 원까지 갔어요. 엄청 폭등을 했죠. 근데 이때 왜 폭등했냐? 약간의 태모가 형성되면서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15만 원, 6,800원까지. 근데 이때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보 매매에 의해서 귀를 열고 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때 들어가셨죠. 그래갖고 무려 지금 평가선이 90% 이상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선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보 매매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분들이 급등주, 테마주 이거를 굉장히 선호해요.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고점에 그것도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원인이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낙폭과대주입니다. 아까 보신 그 위메이드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이게 고점 대비 반토막 났네. 여기서 더 내려가겠나?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좀 전에 이제 위메이드를 다시 보면 이게 그 2만 원 얼마 하던 게 24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10배를 폭등한 거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반토막 나면은 이제 12만 원 5천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반토막 이상 났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만 원 이상에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게 10만 원이지만 위에서 보면은 반토막 났지만 밑에서 보면 아직도 6배나 되는 높은 가격이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 밑에서 아직 이렇게 높은 거를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10만 원대도 무너져 갖고 지금 5만 원대도 무너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분들이 그 낙폭과대주의 진입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한 우리나라 분들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그 환상을 갖고 있어요. 중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한지주 월봉을 보면 2011년도에는 무려 5만 원도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8,500원이죠. 10년 전 가격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게 반토막 수준이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 월봉을 보면 여기도 2012년의 가격하고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 중장기 투자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고요. 또한 이제 대형주, 우량주면 굉장히 이게 묻어두고 있으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에 대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 또 셀트리온을 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려면 나로 공부를 해야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현실이 뭔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릴 주식이 아닌 좋은 주식을 선호하는 것도 손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면서요. 네네. 왜 그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나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주식이 나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유통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물건의 그 가공 없이 물건의 가공 없이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줄 때나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96,000원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 근데 지금 뭐 한 6만 원대면 이거 누가 9만 원에 사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사 주식이 암만 좋아도 팔릴 주식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환상이다, 착각이다.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네. 어차피 내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를 그 경영 정책을 바꿀 것도 아니고 네. 제품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 주식 그대로 파는 건데 네. 가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 안 사주면 그 암만 좋은 주식이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얼마 전에 출간하신 이제 물릴 종목, 팔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 책에서 네. 유통업의 본질은 물건을 생산, 가공해서 이윤을 내는 게 아닌 네. 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는 것이다. 주식이란 유통업에서 이득을 얻는 일은 타인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때 가능하다. 즉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닌 팔린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방금 전에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네네. 유망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9만 원 넘는다던 삼성전자는 왜 지금 6만 전자를 좀 전전하고 있을까요? 이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가 이게 삼성전자 96,800원 이것만 기억하고 지금 뭐 6만 원, 51,800원까지 떨어진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그 전자나 뭐 반도체 이런 거는 업종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그 월봉을 보면.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보면은 2013년에 이 고점 대비 2015년까지 또 하락을 했어요. 무려 35%나 이때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그렇지 여기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무려 35%나 하락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그 2년 3개월 동안 상승을 해갖고 2.8배나 그 저가 대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 57,550원을 2017년 11월에 기록한 후에 또다시 하락했어요. 또다시 하락해갖고 1년 2개월 동안 하락했는데 그때 2019년 1월에 36,850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하락폭이 얼마냐? 36%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 게 2년 동안 올라가서 그 96,800원 찍을 때 2.6배를 상승했죠. 근데 요번에는 좀 하락폭이 깊었어요. 요번에는 최고가 대비 1년 8개월 동안 내려오면서 51,8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46% 이렇게 떨어졌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가장 그 긴 기간 동안의 하락장이었는데 근데 다시 삼성이 다시 방향을 틀어갖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이게 다시 가면은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2.8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51,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2.6배 내지는 2.8배 그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1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네요. 네네. 장기적으로 당연히 사이클이 있는 거죠. 단지 지금 이제 눌려서 6만 원대고 장기적으로 14만 원 갈 때가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만 딱 보면요. 내년 상반기에는 제 생각에 8만 원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그래도 생각이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게 약간 거의 물의 반잔이나 그 비유 있잖아요. 네네. 물의 반이나 비었네요. 반이나 있네요. 왜냐하면 8만 원 이상에서 많은 분들이 물리셨어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래도 그 매물대가 두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되면은 8만 원까지는 그래도 이제 다시 반등이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주주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바닥은 찍은 건가요? 바닥 당연히 찍었죠. 바닥 51,800원 찍으면 더 내려갈 것 같진 않나요? 여기?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종 사이클상 이제 하락의 기간상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충분히 이제 바닥 찍었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8만 원을 향해서 슬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테마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당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테마주의 장점이 회전성이나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가면.
그래갖고 뭐 안랩이나 광림, 쌍방울 이런 위메이드 네. 이런 종목을 보면 그냥 단기간에 파파박 이익을 내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이 안전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네. 한번 물리면 그 치명적이고 네. 손실 규모도 크고 오래 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을 보면 그 안철수 관련 주로 각광을 받다가 12만 원 돌파했다가 뭐 대선 후보 뭐 거기서 탈락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원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가 요때 JP 모간 요 근처에서 JP 모간이 그 지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랩 5% 이상 취득했다. 이런 공시를 내니까 개미들이 JP 모간이 이렇게 지분 5%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는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달겨들었어요. 달겨들다 보니까 6만 얼마 하던 게 21만 8,500원까지 그 한 열흘 사이에 그냥 3배 이상 폭등을 했죠. 이렇게 폭등을 해갖고 그 마지막 3월 23일에는 또 상한가까지 기록했어요. 저런 종목이 왜 제 계좌에는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을 해서 회전성과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맛본 사람은 이런 것만 또 찾아다니거든요. 저게 이제 3, 4월이잖아요. 네네. 2, 3월에 김작가 TV 안철수 이제 그때 후보님 네네. 인터뷰 여기 대선 후보로 인터뷰 오셨는데 그때 샀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그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게 JP 모건 같은 경우는 며칠 지나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다 팔아갖고 뭐 수백억 이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갈 거로 생각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3월 24일 날 달려들었는데 시가를 3%로 시작해갖고 고가를 24%로 찍었거든요. 근데 장 시작하고 나자마자 9분 사이에 24%까지 올라갔다가 9분 지나서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무려 45%입니다. 하루에. 저기 주봉도 아니고 일봉인데. 네, 일봉이요. 하루에 45%가 차이가 나는 거죠. 천당과 지옥이 함께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서 잘못 물린 분들은 이게 가는 거죠. 그대로 가고 이 주식은 또 다시 이제 원위치로 6만 원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김작가 TV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당하겠냐? 어떻게 하면 안 당하냐? 어떻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당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600일 일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상승 각도가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언제 이게 꺾일지 모르고 지금 이거는 뭐 재수가 좋아서 3배 이상 갔지만 그렇게 못 가고 가는 것도 많죠. 그리고 뭐 물론 10배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 각도가 45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결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거로 광림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게 이제 그 쌍용차 인수 관련으로 뭐 해서 그 2,000원도 안 하고 뭐 한 1,700원, 800원 하던 게 5,430원까지 이거야말로 단기간에 이렇게 거의 3배 올랐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상승 초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뭐 45도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들어가면 100% 물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령이 바닥 대비 3배 이상 오른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잘못 하면 꼭지다. 항상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된다. 아까 그 안랩도 마찬가지고 광림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 세 번째로 그 내귀에 들리면 끝이다. 내귀에 아까 말씀드린 JP 모간 그 신문 공시 났을 때는 이미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내귀에 들리면 끝이다. 너만 알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런 거 없고, 그, 너만 알아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많은 종목들을 그 관심 종목에 넣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어야, 나에겐 너무 좋은 종목이 많다. 이러면서 관심 종목에 보유하고 있어야, 이런 급등주, 테마주에 우리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저자님은 세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세력에 당하는 게 아닌 우리가 좀 세력을 투자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제가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면 주식시장에는 믿을 게 거의 없어요. 나 말고는 다 적이고, 믿을 게 거의 없는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세력이 넣은 아주 큰 돈,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그 세력이 넣은 큰 돈은 우리가 보험 내지 담보로 여기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진입할 때는 과연 세력이 큰 돈을 넣었는지 그런 거를 꼭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과 같이 진입을 해서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작전을 구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력은 형태상 바닥 대비 최소한 50 내지 100% 올려야 자기 물량을 그렇죠. 소화하고 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올려야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단타와 초단타 개미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몰린 그 단타와 초단타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유효하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력이 털기 전에 세력이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는 약 10% 정도의 이익만 내고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거죠.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데 세력도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가 있는데 세력이 김 작가님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먹튀요? 먹튀? 내가 판 다 만들었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와서 먹고 튀는 거. 그것도 이제 무서워하지만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개인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못 빠져나갈까 봐? 네네. 그렇죠. 물릴까 봐. 그렇죠. 세력은 최소한 몇십억에서 몇천억을 돈을 넣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이 원금을 회수 못하고 물리면 세력도 뭐 물려서 1년, 2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 자금 회전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원금 이상으로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그 신념, 확신이 있어야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수십억 내지 수천억을 넣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점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고 세력의 약점의 또 한 가지는 세력은 종목 분산이 안 돼요. 큰 돈을 넣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10개 종목 이렇게 못 들어가고 한두 종목 잘해야 그 종목밖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그러면 뭐 수백억 되는 돈을 뭐 10번씩 이렇게 조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많은 돈을 하는 게 조달하는 게 불가능해서 종목 분산이 안 되고 또 세력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는 가능해요. 이렇게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매집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팔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세력이 1,000억을 넣었으면 1,000억을 다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00억을 넣은 와중에 800억은 이익이 나고 200억은 이익이 안 났다. 이렇게 계산을 못 하거든요. 우리처럼. 계좌를 분리해서 이렇게 이익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억이면은 1,000억을 넣은 거 전체에 대한 그 이익을 계산해야 된다. 우리처럼 부분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력은 이제 부분 철수가 안 되죠. 부분 철수가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억을 넣었는데 800억은 철수했어요. 200억은 철수 못하면 이 200억의 원금이 다 날아갈지 어떨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세력은 부분 철수가 안 되고 전액 철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력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죠. 보여서 우리는 그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력은 어쨌든 아무래도 자금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 돈이 현재 지금 들어왔는 상황인 건지 빠져나가는 상황인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빠져나갔으면 내가 거기 있으면 더 주가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강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광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바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3,600만 주 이렇게 발생하면서 19% 폭등을 한 거는 세력에 들어오지 않고는 도저히 개인들은 뭐 한옥가도 움직일 수가 없죠.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격이 폭등한 거죠. 하루에 뭐 19%. 또 그 다음 날은 뭐 무려 5,300만 주나 거래되면서 1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 안랩도 마찬가지로 이때 JP 모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360만 주
또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세력이 나간 줄은 어떻게 아냐. 세력은 나갈 때 꼭 흔적을 남겨요. 이렇게 주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갭상승, 잠대 음봉을 만드는 거죠. 고점에서. 그래서 이 안랩도 장대 음봉을 만들어 갖고 하루에 무려 아까 보였듯이 45%나 고점 저점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림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끝에 가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어서 털고 나갔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여지없이 급락하죠. 이런 거로 봐서 세력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갖고 있으면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꼭 팔아야 하는 종목의 유형을 네네. 좀 한 가지씩 좀 알려주신다면. 네네. 제가 이제 책 1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과거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12번 깡통 차고 손절 누적액이 무려 11억 이상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안 당하나. 그러다가 이제 12개 유형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압폭탄이라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압폭탄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바닥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을 때 잠대 양봉이 생기면서 대량 거래량이 이제 발생했죠. 이 세보 MEC도 보면 이렇게 형보를 하다가 2022년 6월 3일 날 거래량이 무려 410만 주 발생하면서 16%나 올랐어요. 그리고 200일 최대 거래량입니다.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누가 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600일로 다시 보면 코로나 사태 때 3,300원까지 떨어졌던 게 11,750원까지 이날 오르고 이때 9,000원 이상의 그 전고를 왕창 돌파해 버렸어요. 앞에 모든 거가 너무 횡하죠. 뭐 방해물도 없습니다. 거래량도 600일 최대 거래량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 이런 종목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흘렀냐? 그 뒤에 보면 그 다음날부터 내려가지고, 이게 뭐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이렇게, 11,750원 하던 게 7,000원도 붕괴됐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이제 세력도 물린 거죠. 이것도 세력이 이제 크게 올리려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다든지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닥 대비 바닥이 한 6,000원, 5,500원 이랬는데 이거의 2배 정도 오른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 이 유혹을 견뎌야 된다. 근데 보통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매수 신호로 불리지도 않나요? 네네. 그 매수 신호로 제가 알고 계속 이런 종목에 들어갔다가 계속 물린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조차 좀 2배 정도 올랐으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승 초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면 굉장히 물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압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폭탄. 그건 뭔가요? 뒷폭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압폭탄이 발생하고 나서 뒤에 또다시 그 하락하다가 또다시 그 상승하는 척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력이 그 나머지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털으려고 뒷설거지라 그러죠. 뒷설거지 하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다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9,950원까지 갔다가 한 3분의 1 토막 나서 6,000원까지 내렸다가 이제 거의 압폭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 이렇게 5,650원까지 떨어졌다가 11,400원까지 거의 그 2배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뒷폭탄이라 그래갖고 2022년 2월 16일 날 거래량이 무려 1,700만 주나 발생하고 29.84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조정을 하다가 상한가도 치고 거래량도 엄청 늘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1,100%나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 다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진입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뒷폭탄, 압폭탄이 발생하고 나서
앞폭탄 발생해도 이렇게 떨어지지만 뒷폭탄이 발생해도 또 떨어진다. 그래서 앞폭탄, 뒷폭탄. 자, 다음은 내리막 폭포. 네, 매드 팩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매드 팩토라는 종목을 보면 13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이 5만 원을 그래도 바닥으로 나름 유지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하한가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7%나 떨어졌죠. 네.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진다. 네. 그래서 내리막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져서 이때 거래량도 무려 640만 주나 발생했어요. 이 근처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죠. 이렇게 거래량이 최대 발생하면서 이렇게 그 지지가 붕괴되면서 15% 이상 떨어질 때를 이제 내리막 폭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좋고 또 이 밑에서 이거 뭐 13만 원 하던 게 3만 원짜리가 됐네.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 폭포를 이기고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폭포를 만들었을 때 가격이 4만 원인데 그 뒤에 한 번도 제대로 4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23,950원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리막 폭포도 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은 내리막 계단입니다. 네. 내리막 계단의 이제 대표적인 그게 LG 생활 건강이죠. LG 생활 건강은 아까 내리막 폭포는 한 번 내려올 때 뭐 15% 이상 또 하한가 이런 경우지만 내리막 계단은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5%, 3%, 7%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제가 발견해서 내리막 계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LG 생활 건강을 보면 월봉을 보면 뭐 옛날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던 것이 무려 178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후에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이런 계단을 만드는 거죠. 폭포가 아니고 계단. 이 3.7%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6%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향세 있다가 또 다시 여기 8%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기 계단이 한 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내리막 계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상승하는 거, 다시 반등하는 것 같다고 이게 170만 원짜리가 130만 원 됐으니까 엄청 싸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면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내일 하락할 때 내리막 계단이 발생하는 종목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내리막 계단이라고 분리한 겁니다. 자, 내리막 외봉은요? 네. 내리막 외봉은 이제 이렇게 그 주가가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그 대웅 같은 경우는 3만 원의 바닥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다가 몇 달 기간을 이제 횡보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몇 바닥 딛고 다시 장대 양봉이 생겼으니까 추가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짧게 보면 이렇게 횡보 구간을 엄청난 거래량 무려 그 32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11.9%나 상승했어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6,400%나 증가했어요.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면 이건 다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죠. 그리고 앞에도 보면 이게 바닥이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5바닥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진입한 후에 바로 시가를 마이너스 3%로 하고 저가를 마이너스 9%까지 떨어뜨리면서 급락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것 같다가 네. 이때 가격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리막 외봉, 그 하락하는 도중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속기 쉽다. 그래서 제가 내리막 외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톱니바퀴는? 네. 톱니바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2011년 작년 1월 11일에 96,800원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하는 것 같아요. 또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반등하는 게 아니고
이 8만 원 턱을 못 넘고 또 내려가죠. 또 반등하는 것 같다 또 내려오고 반등하는 것 같다 또 내려오고 이런 경우를 반복하는 게 이제 톱니 바뀌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이때는 또 내리막 계단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또 반등하는 것 같죠. 또 내려오다가 또 반등하는 것 같아요. 또 내려오다가 또 반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생겨서 제가 이런 톱니바퀴 때는 이런 중간에 뭐 17만 3천 원짜리가 10만 원 깨졌다고 사거나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카카오는 또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지금 앞으로 주가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가 사실은 그 삼성전자보다 더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뭐 제 생각에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단기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앞으로 오를 거라 보시는 전망인 거 아닌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요. 11월 11일 날 무려 1,700만 주나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생겼어요. 네. 이때 이제 요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17만 3천 원짜리가 거의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 물량을 털려면 최소한 8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자기네 물량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세력이 큰 돈을 넣으면서 들어온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 그래도 물리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중턱은요? 네, 다중통은 이제 상승하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바닥 대비 그 몇 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 한 4,000원, 5,000원 하던 게 2만 원까지 갔죠. 근데 이때 거래량이 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4% 상승하고 거래량이 무려 700만 주 들어와서 이거 다시 잘하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여러 가지 턱이 있어요. 그 2만 원을 넘지 못하고 2만 원만 넘으면 다시 주저앉는 그런 턱이 있습니다. 이런 턱을 우리가 보고 진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뒤에 보면 이 2만 원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 날부터 떨어져 갖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2만 원 정도 가까이 하던 게 6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턱이 위험한 거다. 앞에 이런 턱들이 많으면 절대로 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턱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중봉은요? 네, 다중봉은 뭐 또 유사한 거지만 이런 JW 신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거를 1200일로 한 다음에 이날 거래량이 무려 3,300만 주, 600일 최대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최대 거래량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3,300만 주라는 거는 적은 거래량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다시 바닥을 딛고 재차 상승하겠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을 보고 무려 3,300만 주나 세력이 거래량을 일으켰는데 이거 뭐 추가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여지없이 흘러내렸죠. 이렇게 흘러내려갖고 한 5,500원 하던 게 2,985원까지 했으니까 뭐 거의 6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 다중봉이 있으면 이런 봉우리가 있으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중꼬리는요? 네, 다중꼬리는 이제 이런 3일 제약을 보면 9,000원만 넘으면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이거 보면 9,000원만 넘어, 그 외로는 10,000원 이상을 넘으면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봉을 봐도 꼬리를, 다 주봉들이 굉장히 많죠. 월봉을 봐도 꼬리를 달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월봉이 많습니다. 일봉을 봐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조금 주가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그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게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12,000원을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진입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뒤에 흐름을 보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10,000원 이상 하던 주가가 6,740원까지 내려갔죠. 이렇게 앞에 이런 다중 꼬리, 긴 꼬리, 특히 이렇게 긴 꼬리가 누적되어 있는 거는 이 가격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누군가 던지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 더 높은 가격에서 물리신 분들이 던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다중꼬리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쌍봉은요? 네. 쌍봉은 이제 광진 실업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하죠. 네. 이게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무려 23%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940만 주나 발생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타니까 이거는 이제 9,400원 돌파해서 쉬운 얘기로 하면 날아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거래량을 믿고 우리가 진입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앞에 쌍봉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물리신 분들이 또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차트상 이렇게 쌍봉을 이루는 경우에는 암만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경험칙상 만든 겁니다. 자, 쌍꼬리는요? 쌍꼬리도 이제 보면 유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끝에 올라가서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마주하는 경우는 거의 여지없이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꼬리가 굉장히 높은 데서 그 6만 원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꼬리를 달았죠. 이때도 꼬리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때 꼬리 하나, 이때 꼬리 하나 그래서 쌍꼬리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이 다시 최고가인 6만 1,500원을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 여지없이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6만 원 하던 주가가 최근에는 10,000원까지 붕괴되는 6번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손절할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뼈아픈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쌍꼬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점 행보는요? 네. 고점 행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생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코로나 사태 때 3,145원까지 하던 게 16,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배 올랐죠. 5배 오른 상태에서 12,000원하고 15,000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네. 그래갖고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때 고점 횡보를 하니까 이 상승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고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돌파를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식은 항상 공격 위주보다는 방어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뒤에 흐름을 보면 이게 지지가 무너져서 12,000원이 무너지니까 계속 흘러내려갖고 16,000원 하던 게 무려 6,000원까지 떨어졌죠. 앞대가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일정 기간 돌파를 못하고 횡보하는 경우에는 진입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한 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12가지 유형만 좀 잘 알아도 우리 손실을 좀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뭐 크게 물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사야 하는 종목 유형 또 12가지 있다면서요? 네네. 첫 번째가 저점 장대 양봉. 우리가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수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25,000원까지 갔다가 7,500원도 깨진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두 달, 이게 고점 25,000원 대비 6,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이게 앞에를 보면 판바닥이 거의 6,000원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두 달 이상 횡보하다가 이게 갑자기 그 2021년 5월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1,500만 주나 발생했죠. 전일 대비 12,000%나 증가했고 종가가 무려 21%나 올라갔습니다. 이런 충분히 내려와서 충분히 횡보하고 발생하는 그 저점 장대 양봉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 이 종목이 뒤에 흘러가는 거를 보면 이렇게 뒤에 눌림을 받았지만 다시
눌림을 받다가 6월 달에 2달 지나서 다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렇게 급등했다.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또다시 급등해서 10,000원 이상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 입장에서 보면 단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뒤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충분히 팔아서 잔고를 소진시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 저점 돌파는요? 네, 저점 돌파의 예로서는 이제 케어젠입니다. 그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그 일정 정도의 그 횡보 기간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보면은 한두 달 사이에 그 저점도 돌파가 이루어졌고 길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무려 74만 9천 주죠. 주가 액면가가 약 9만 원 이상인 거를 감안하면 70 몇만 주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저점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은 뒤에 흐름을 보면 약간 고가놀이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1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13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고가가 16만 2,90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돌파, 이때 돌파를 보고 그 진입을 했었으면 최고가 16만 2,900원까지 10만 원 이상 하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저점 돌파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점 눌림목은요? 저점 눌림목은 말 그대로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한 후에 이게 바로 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신화 이터텍도 보면 그 2022년 5월 30일 날 940만 주나 들어오면서 12% 상승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일정 기간 횡보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거의 한 30% 정도 하락했거든요. 보통 통상의 그 주식책에서는 뭐 손절 라인을 뭐 5%, 10%, 20% 이런 식으로 많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런 종목은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부터 다시 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갔냐. 저점에서 눌림목을 딛고 다시 올라가서 약 3,000원 하던 주식이 6,900, 5,960원 2배 이상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손절할 게 아니다. 우리 저점 눌림목은 기회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저점 고가놀이. 네네. LNK 바이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LNK 바이오는 뭐 62,500원까지 갔다가 10,000원도 붕괴돼서 6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판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3월 15일 날 200만 주 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때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이때 종가가 11,400원이었는데 이때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게 이제 고가놀이의 한 형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며칠 고가놀이 하던 종목이 그 다음날 또 많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3%나 무려 올라갔어요. 이게 워낙 고가가 높아서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이때 고가놀이 하다가 그 다음날 며칠 4일 뒤에 23% 올라갔고 또 4일 뒤에 27%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저점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회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결과를 가다줘서 계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중점 장대 양봉. 네네. 이 중점 장대 양봉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바닥 대비 바닥을 5,000원, 또 10,000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적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도 이게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때 거래량이 무려 610만 주나 발생했죠. 그리고 전일 대비 1,700%나 거래량이 늘고 13%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든 전고를 돌파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잘 진입을 하면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뻗지 않습니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9만 원 하던 주가가 이때 당시 한 3만 원이죠. 3만 원 좀 넘던 주가가 5만 4,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6만 2,8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거의 더블로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점 장대 양봉, 이때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이렇게 진입을 했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는 이제 뭔가 주가가 기존 대비 한 2배 올랐을 때 장대 양봉 나오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2배 정도 오른 상태인데 중점 장대 양봉에서는 이제 사도 된다 하게 하는 게 늘 뭐 그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판바닥, 그 원바닥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바닥, 원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판바닥이나 원바닥 대비 2배 정도 올랐으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이건 봐야 약간 되고,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안 가는 게, 이거 보시면 이거는 판바닥이 22,500원으로 보여져요. 22,500원의 2배는 45,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바닥이 어딘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판바닥을 구별 못하면은 이거 굉장히 판바닥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원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그냥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원바닥이고, 판바닥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게 주가가 맨날 바닥이 아니잖아요. 상승하다 보면 뭐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이 이제 상승하면서 한 번에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또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 올라가고 이런 여러 그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성하면서 오르는 그 형태를 이제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바닥이 22,5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번째 중점 돌파는. 네, 중점 돌파를 이제 한양디지텍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디지텍은 이제 원바닥이 한 5,000원 정도로 여겨지고 판바닥이 8,000원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원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판바닥 대비 보면 판바닥이 8,000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배까지 가려면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폭탄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코로나 사태 때 2,500원이고 지금 13,300원이었으니까 주가가 한 5배 정도 오른 거죠. 최저가 대비. 이런 중점인 상태에서 이런 돌파, 앞에 모든 거를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생겼다. 이러면 우리가 이것도 진입의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뒤에 흐름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죠. 그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장대 양봉 때 가격이 13,000원이었는데 19,650원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기에는 뭐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중점 눌림목. 네, 중점 눌림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택을 예를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택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2,325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한 3배 급등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했어요. 그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죠. 무려 이날 4,800만 주나 되는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모든 걸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 드디어 다시 또 간다. 신고가를 다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뒷날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7,960원이었던 고가가 거의 5,500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눌림목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지션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의 1 정도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후 거래량 없이 3분의 1 정도 떨어져서 그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했으면 그 뒤에 이 주가가 다시 날아가기 시작해갖고 이 눌림을 딛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눌렸을 때 당시가 6,000원, 7,000원이었는데 1,850원까지 올랐으니까 50% 이상 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그 눌림목에서 했기 때문에 또 몇 번의 이익 기회를 줬다.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손절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해요. 익절도 중요하고 이게 올랐을 때 저때 또 못 팔아버리면 이제 몇 개월만 딱 지나도 밑으로 쑥 거꾸러지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저는 단기 투자를 하면서 네네.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손절을 할 때는 세력이 이탈했을 때만 손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손절을 하니까 제가 손절 누적액이 11억 원 이상 되는데 손절한 이상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의 첫 번째 원칙이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만 들어간다. 그거를 첫 번째, 단기간 뭐 30%, 50% 빠질 수 있지만,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들어간다. 그리고 손절을 안 한다. 단지 세력이 이탈할 때만 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중점 고가놀이. 네. 중점 고가놀이를 미래 나노텍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 1,500억 원까지 하락했다가 거의 4배 상승한 지점에서 지금 600일 최대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그 무려 2,100만 주나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나 상승했죠. 그 후 3, 4 영업일 동안 이때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주가를 추가 상승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왜 압박단에 해당이 안 되느냐 보면 이거는 이제 판바닥을 4,000원, 4,500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2배는 안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 계속 주가가 쭉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원 하던 주가가 10,000원 이상 돌파를 하고 또 눌렸다가 다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6,000원 하던 주가가 25,700원까지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점에서 고가 놀이를 하는 이런 형태에 잘 진입하면 정말로 회전성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여서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이제 고점 장대 양봉. 네, 고점 장대 양봉은 이제 주가가 바닥 대비 뭐 최소한 3배, 4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그 양봉이 생기는 거죠. 이 위메이드도 코로나 사태 때 6,800원 하던 게 지금 11만 7천 원까지 갔으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15배, 뭐 20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돌파가 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한 거죠. 이날 거래량이 무려 530만 주나 발생하면서 29.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한가도 만들고 약간의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이런 종목도 여기서 세력이 큰 돈을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돌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추가로 계속 들어가면 그때 당시 약 10만 원 하던 주가가 계속 올라서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 2배 이상 올라갔다. 그래서 고점 장대 양봉이라고 무조건 그 겁만 먹지 말고 우리가 세력이 큰 돈을 넣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째 고점 돌파. 네, 고점 돌파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코로나 사태 때 이제 4,000원 하던 게 돌파 당시에 19,550원, 그 4배, 5배 정도 올랐죠.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930만 주가 발생하면서 16.02% 올랐죠. 그리고 고가도 16.02%인 거로 보면 전약 후강의 형태로 이렇게 아주 강한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앞에 모든 거를 돌파해 버렸다. 이런 거죠. 그 앞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훤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걸고 치는 게 없다. 뭐 매물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점 돌파가 일시에
일어난 거, 이거를 보면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돌파 후에도 계속 이 주가가 올라서 그때 당시 한 2만 원 좀 안 되던 주가가 28,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하락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번째는 이제 고점 눌림목. 네, 고점 눌림목도 보면 TCC 스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뭐 1,014원까지 내려간 게 1,650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 올랐죠. 이렇게 오르고 돌파할 때 많은 거래량을 발생했는데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하락해서 거의 3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눌려는 거죠. 이렇게 눌렸는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눌리는 와중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이때 손절을 안 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으면 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전고를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때 눌림목을 딛고 이때 눌렸을 때 뭐 8,000원, 9,0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고점에서 발생하는 눌림목이라고 마냥 겉만 먹고 쓸 게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적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진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번째가 고점 고가 놀이. 네네.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9,196원밖에 안 하던 게 2021년 8월에는 11만 5,221원에 이제까지 올랐죠. 그 후 이제 고가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무려 400만 주가 발생하고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 상한가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겁내지 말고 잘 하고 있다가 그 고가 놀이 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도 9만 원이 안 깨져요. 9만 원이 안 깨진다는 거는 그 세력이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9만 원 안 깨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진입했으면 그 뒤에 올라간 게 9만 원대가 15만 7천 원까지 올라갔죠. 15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서 50%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놀이, 고점에서 있는 고가놀이도 저점 고가놀이나 중점 고가놀이와 마찬가지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자님과 차트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 사실 차트에 굉장히 많은 그 투자 심리가 담겨 있긴 하지만 네네. 이게 100% 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차트로 종목 고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랑 네. 혹시나 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네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진입하는데 확인해야 될 게 진짜 세력이 큰 돈을 넣냐. 세력은 정보력도 뛰어나고 자금력, 판단력, 모든 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분석력까지 뛰어나요. 인내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큰 돈을 넣을 때는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 있으면 그런 큰 돈을 세력이 넣냐. 그거를 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걸 세력이 그냥 넣은 것 같다. 이런 그 감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내 피와 같은 돈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 세력이 큰 돈을 얻냐. 왜냐 그러면 세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돈 회수 못하는 게 제일 큰 그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큰 돈을 얻다. 수십억 내지 수천억을 얻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과 함께 진입을 했다가 세력과 함께 그 이탈을 해야 되고 이탈 시 이 세력이 이탈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미련을 갖고 이 세력 안 나갔어, 안 나갔을 거다. 자꾸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세력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올려서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가 있죠. 뭐 세력도 예상치 못한 그 경영진 횡령이라든지 직원 횡령. 또 뭐 분식회계, 기타 등등 뭐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세력도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세력이 이탈하는데 세력이 이탈할 때는 항상 그 징후를 남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갭상승 장대음봉이라든지 뭐 내리막 계단, 폭포 뭐 이런 거 톱니바퀴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자님이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네네. 하시지만 이제 가끔씩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도 보실 것 같아요. 네네. 2023년에는 돈이 좀 어디로 이동하는지 V 시그널 저자님은 뭐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그렇죠. 투자자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의 그 허상, 그리고 대형 우량주 매매의 허상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갖고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폭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돈의 이동, 부의 시그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뭘 믿고 헤이지되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연말되면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부의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반은 맞고 항상 반은 틀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언택트니 바이오니 뭐 메타박스니 뭐 가상현실 NFT 뭐 게임 엔터 뭐 온갖 많은 그거 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결국 그런 거는 신기루를 찾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은 이익이라도 이익을 자꾸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김 작가님도 럭키라는 책을 써서 알겠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 큰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는 오늘 할 일, 하루하루 열심히.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해지될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꾸준하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성공 비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 투자도 돈의 이동 시그널 뭐 이런 그 신기루 잡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 이익을 실현하면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10마리 새보다 잡을 수 있는 한 마리 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학자는 미래학자도 못 맞히죠. 그래서 우리는 뒷골모아 태산으로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과연 주식시장에 들어갈 만한 때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그 관심을 두고 해야될 일은 이 거래량이 느나 이걸 지켜봐야 돼요. 지금 많은 외국인도 많이 철수했고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시장에서 작년 이후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래량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4억 주, 5억 주, 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6, 7억 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억 주가 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억 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이 반전되면서 유동성이 생기면서 시장이 믿을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의 이동, 부의 시그널 이런 것보다 이 과연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자님과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자님 오늘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이제 진단하는 시간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한번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종목들의 이제 차트 한번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투투자자 김정수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